최근 늘고 있는 당일 퇴원 수술은 입원 수술을 해도 통원으로 비해서 보장을 합니다. 1,000만 원 수술했는데 입원으로 인정되면 900인데 통원으로 가면은 20만 원밖에 안 된다. 6시간 경과 후 퇴원하면은 입원이었는데 가장 최근 백내장 판결로 인해 가지고 통상적인 수술 경과 관찰 정도로는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점점 당일치기 수술 퇴원에 대해서 통원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백내장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비급여 주사치료, 줄기세포 시술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이프 수술 이런 것들이 점점 당일 입원하고 당일 퇴원하는 거는 이제 통원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입원 후에는 뺐는데 각 상급병원에서 당일 퇴원으로만 되는 수술을 분리해가지고 아예 그냥 당일 퇴원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입원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더 강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술비 보장 어떤 보험이 좋을까? 수술비 보장은 크게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질병수술이면 정액으로 지급되고 종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오늘은 보험사별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보장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비안으로 보면은 그 ABL이 가장 높고요. 근데 ABL의 단점은 종수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중수술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 삼성생명이 역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뺀 회사가 흥국생명도 이 3종이 3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되면서 질병수술비에 대한 보장 비율을 넣으면서 아주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담보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뺐습니다. 근데 제가 설계해본 입장에서는 흥국생명은 질병수술비는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런 보험료까지 넣으면서 흥국생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삼성, 미래, ABL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비를 따지면 신한은 높고, 근데 신한은 함중 수술이 좀 약합니다. 손보 볼게요. 손보는 연계 조건들이 좀 안 좋아서 손보보다는 생보가 더 좋고, 그래도 손보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삼성화재가 1종 30, 2종 50, 그 다음에 3종이 300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손보 두 회사 정도 되는데 하나손보는 간편히 이 3종이 한동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비 보장을 선택할 때는 특정 질병 수술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 보험에서는 특정 질병 수술로 분류해서 보장 제외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다빈도 질병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실손보험 청구액이 높은 비급여 탑10 이걸 살펴본 적이 있는데 척추나 유방, 하지정 메뉴, 생식기 질환 이런 것들이 비급여 높기 때문에 특정 질병 수술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각 회사별로 질병 수술비해 놓고 특정 시대 제외, 그다음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실대 및 경증 질환 제외 이런 담보들이 여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내장하고 대장종은 이미 전 회사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동양 같은 경우는 특정 시대에 하지정맥류하고 유방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됐죠. 신한라이프도 8대에 보면은 하지정맥류하고 유방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장장애까지 포함입니다. 하나손보 이게 보장 금액이 300까지 되는데 특정 10대에 유방장애, 갑상선 질환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KB손 같은 경우는 특정 7대에 유방의 장애, 갑상선 질환, 림프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은 여기 있는 회사들은 질병수술비로 추천하기에 조금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수술비의 최신 트렌드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은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대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은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 요즘에는 자궁근종에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비뇨기과하고 산부인과 이 두 과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다빈치 로봇 수술 특화 플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대해상하고 삼성생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좀 악하긴 한데 종수술비가 여기 300이고 연계 조건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 전립선 방광질환 그러니까 요도관연술 2종인데 하면은 현대해상에서 250만 원이 나오고 삼성생명 230만 원이 됩니다. 자궁근종 절제술을 하게 되면 현대해상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 수술 특화 플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나쁘지 않죠. 다빈치 로봇 수술 특화 플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고객 상담하다 보면 관절 보장만 따로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 수술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하기 좋은 관절 특화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생명에서 이 카트라이프 보장 넣어가지고 간접 플랜 이렇게 짠 게 3월 달에 전체 건강보험의 27%라고 합니다. 많이 판매하고 있는 플랜인가 봐요. 저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험료도 50세 남녀가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관절 특화 플랜 이거 괜찮고 현대상은 운전자 보험에서 관절 플랜이 됩니다. 3, 4번은 상해만 되고 여기 이런 것도 관절 연금소사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보험료 10,000원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관절 치료 1만 원 플랜입니다. 요거는 20년 갱신형입니다. 관절 관련된 보장만 모아서 10,000원대로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하나도 괜찮고 현대도 나쁘지 않은데 현대는 이제 상해 위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질병 또는 상해까지 고려하면은 메리츠화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20년 갱신형이라는 것 외에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관절 플랜 10,000원짜리로 좀 건수 활동하기에 좋은 그 상품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그 라이너 생명 어무디 플랜입니다. 이건 뭐 소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